안녕하세요. 해공학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1.03%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잘 나타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 유한양행 위치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요. 자, 우리 어떤 의미에서 유한양행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초록 발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유럽 현지 날짜로 20날짜니까요. 늦어도 우리 한국 날짜로는 21일 이런 내용들이 유한양행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오늘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일단은 우리 지난 14일인가요? 제가 저번 주부터 이미 초록 공개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우리 임상 3상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 렉나자 그 다음에 우리 리브리반트 이 병력요법과 관련된 전체 생존기간과 관련돼서 이거 연구 결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정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한양행 매매자분들은 뭐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정들을 우리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매매 타점들만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일정을 앞두고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또는 추가 상승들을 노려보고 또 그 일정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지 또 단기적으로 고점은 어딘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두면 또 미리미리 또 어느 정도에서 또 고점이 잡힐지도 감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오늘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은 초록 공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앞서 과거 어떤 영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오랜만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일부 저 알려져 있는 그런 학회들 있죠. 뭐 에스코라든가 에스모라든가 이런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에서 발표를 큰 틀에서는 전체를 발표하는 과정 말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학회에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요약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 성과나 어떤 검증과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본으로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이 초록 발표하는 이 일정 이후에 사실은 3월 26일부터 일정이 있잖아요. 29일까지. 실제로 유럽 폐암학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초록 공개가 현지 날짜로 20날 공개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응할 때 초록 공개하면서 이런 유한양행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혹시라도 호재로 발표돼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투자자분들 유럽 폐암학회가 일정이 본 기간에 들어가는 26일부터 29일 사이에는요 오히려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초록 공개 이후로 그런 어떤 호재성 발표들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튀어 올라가면 오히려 26일,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로 가면서 오히려 단기 고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점을 투자자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록 공개가 오히려 먼저 선수치고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투자자분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볼게요. 일단은 우리 유한양행처럼 FDA 우리 한국으로 보면 식약처잖아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를 지금 받아 놓은 상황이고 또 유럽이라든가 영국 또 중국, 일본 등 이렇게 허가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입지 강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은 시판 허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면 점유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유럽의약품청이라든가 또 나중에 뭐 우리 중국이라든가 이쪽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순차적으로 허가받는 데는 크게 무리 없고 오히려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용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풀 데이터라고 하는데 본 발표를 26일하고 29일 사이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약본인 이 초록 공개에서 사실은 주가가 얼마나 뛰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사실은 뭐 풀 데이터 발표하는 26일, 29일 사이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지 말지는 사실은 요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초록 공개에서 먼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6일, 29일에는 추가적으로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단기 고점이 잡힐 거냐 말 거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우리 빅파마 기업들과의 어떤 뭐 다국적 제약사들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저 협력하거나 논의하거나 뭐 또는 뭐 추가적인 뭐 매출 계약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 승인에 따른 어떤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성장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해외 판매에 따른 또 로열티도 받게 되잖아요. 여러모로 했을 때 우리 유한양행에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초록 발표하게 되는 우리 유한양행의 렉나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 그 다음에 우리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죠. 얀센의 리브리반트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병력요법으로 인한 전체 생존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이제 초록 공개할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확인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유한양행의 렉나자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페어마켓에서 이제 공개가 된다. 실제 이제 유럽 현지 날짜니까요. 공교롭게도 아마 우리 한국 날짜로는 21일 날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1일은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 유한양행 투자자분들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HLB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FDA 허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날짜를 꽉꽉꽉 채워서 발표한다 그러면 내일 발표가 안 나면 이거 21일 발표거든요. 우리 한국 날짜로 21일, 미국 날짜로는 20일이 되는 거니까 그 날짜를 꽉 채우면 한국 날짜로는 21일 날 아마 개정 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유한양행이나 HLB나 그리고 제가 오늘은 유한양행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테오젠도 이번에 유럽 페어마켓에서 일부 내용 발표하잖아요. 초록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의 키투르다 SC형 아시죠?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이라고 해서 요거 임상 3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초록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요것도 공교롭게도 요거 초록 공개가 같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는 빅 이슈죠. 빅 이벤트죠. 대형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유한양행, HLB까지 대형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21일 날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공교롭게도. 네. 그러면 다 같이 급등할까요? 셋이서? 네. 투자 여러분들? 세 종목이 만약에 다 좋게 나오면 다 급등할까? 그러면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다 호재가 나와버리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수급이 한쪽으로 안 쏠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더 약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호재가 나오고 어느 한쪽이 호재가 안 나오면 수급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요 정도 흐름으로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 호재들이 또는 악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LB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쪽에서 받아 올릴 가능성이 높고 또는 뭐 유한양행이나 또는 저기 알테오젠 쪽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뭐 HLB가 받아 올린다든지 HLB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난다 그러면 뭐 아니면 뭐 다 안 좋은데 알테오젠 혼자 좋아버리면 알테오젠 혼자 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수급적으로 경쟁 구조가 될 수 있는 바로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20날, 그 다음에 21일 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우리 종목들 좀 주목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술적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우리가 앞서서 매매 포인트는 미리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 신호도 잘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 하락의 상단에 지금 딱 오늘 걸쳤잖아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오늘 걸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한양행의 이 흐름으로 놓고 볼 때 5선 타고 계속 날아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14만원 정도까지 여기 저항 상단까지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가 있다 정도까지는 제가 앞에서 미리 다 말씀드렸고요. 공교롭게도 21일날 같이 이제 막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겹쳐 있으니까 그럼 내일과 모레 정도 사이에 유한양행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같이 좀 튀어 올라주는지 아니면 정체하면서 돌파와 또는 눌림이 발생되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는지를 투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버틴다. 초록이고 뭐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조정 나오고 그냥 버틴다 그러면 오히려 26일, 29일 본기간에 가서 주가가 튀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뭐 빨리빨리 초록 공기 앞두고 선반영돼서 시세가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12만 1,400원만 밀려 내려가지만 않으면 일단은 유한양행은 오케이 괜찮다. 여기에서 좀 버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님들이 대응하시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14만원 근처로 올라간다고 할 때 투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지금은 유한양행 입장에서 너무 욕심부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욕심을 좀 내려면 수급에 아주 강하게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14만원을 넘겨줘야 됩니다. 앞서서와 같이 6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도 시세가 나왔는데도 14만원 돌파가 안 됐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만큼 쬐깐하게 뭐 100만 주 200만 주 터져가지고는 14만원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6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막 이상 터진다고 할 때 거래가 빵빵빵 터질 때 14만원이 강하게 넘어가는지를 보세요. 그래야지 좀 더 욕심을 내볼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더 차익 실현을 하면서 힘을 좀 뺐다가 다시 또 비중을 늘리거나 할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